식단 관리도 잘하고 있고 운동도 잘하고 있고 영양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꽤 문제가 없는 살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찌기도 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 살이 찌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강남더설림의원 김지수 원장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요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하는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요가 없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일단 체중을 당연히 빼야겠죠. 하지만 체중을 빼는 거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체중 조절점을 체중과 맞춰서 내려야 요요가 없이 다이어트가 끝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체중 조절점을 어떻게 낮출 수가 있는가 라는 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그 원칙 7가지가 있는데, 먼저 7가지는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끊어야 돼요. 두 번째, 단백질을 더 먹어야 돼요. 세 번째,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돼요. 네 번째, 항산화제 영양제를 충분히 드셔야 돼요. 다섯 번째, 운동을 해야겠고, 여섯 번째, 잘 자야겠죠. 숙면을 취해야겠죠.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또는 줄여줘야겠죠. 이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은 뭐냐면, 탄수화물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거를 엑기스를 뽑은 게 정제 탄수화물이죠. 예를 들어서 밀가루, 설탕, 액상, 과당을 말하는데요. 이것들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높게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엄청 빠르고 빨리 흡수돼서 혈당을 순간적으로 높이 올리죠. 그러면 그게 혈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고 그 혈관 안에 있는 혈당을 세포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혈관 입장에서 보면 낮아진 건데,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들어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찐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중 조절점을 올려주게 돼요. 내 체중 조절점이 60이었는데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61이 되거나 62가 되면 1, 2kg가 부족한 거죠. 그럼 1, 2kg를 다시 찌우기 위해서 식욕을 늘리고 대사를 줄이게 돼요. 그럼 분명히 먹어서 배가 불러서 그만 먹어야 되는데, 먹었는데 체중 조절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액상과당 음료수에 콜라, 사이다, 기타 모든 음료와 그 다음에 주스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주스가 비타민이 많으니까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은 거기에 액상과당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쓴 음료는 안 팔려요. 단맛이 나야 팔리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음료를 좀 제외하셔야 되고, 녹차, 홍차 또는 물, 좀 이렇게 순수하게 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다 아시잖아요. 밀가루 음식은 뭐 빵, 과자, 라면, 모든 그 밀가루 음식은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아실 거고, 설탕도 설탕 들어있는 음식들 되게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밀가루, 설탕, 액상과당 이 3가지를 머리에 넣고 내가 이거 최대한 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번 단백질은 다이어트 할 때 평상시에 2배 정도 드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탄수화물을 줄였으니까 무언가로 채워야겠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단백질과 지방이 채워져야 되는데 단백질이 더 중요해요. 단백질은 고기도 있고 닭가슴살도 있고 계란, 두부, 단백질 파우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다 괜찮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게 패턴 플레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번에 뭐 먹지? 저걸 뭐 먹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꾸 계획대로 되지 않고 더 먹고 싶은 게 자꾸 생기면서 계획이 흐트러뜨려지게 되니까 패턴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은데,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파우더를 2번 정도 하루에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전체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데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취향대로 하시면 되지만 단백질 파우더를 좋은 제품을 골라서 하루 2번 정도 섭취하는 거는 추천할 만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식단을 설명을 드릴 때 하루 4번 나눠서 먹어라. 그래서 아침 식사는 단백질 파우더로 대용을 하고, 보통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 좋죠. 다이어트 식단대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 너무 좋을 텐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절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먹되 밥은 반 공기만 먹고 반찬을 너무 살찌지 않은 걸로 골라서 잘 섭취하라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 사이 한 4시 정도? 그때 단백질 파우더 한 컵을 더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저녁 7, 8시 정도? 그때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사는 탄수화물이 더 적은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남는 탄수화물이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셀러드랑 살코기 위주로 해서 드시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음식과 단백질 파우더가 합쳐져 가지고 평상시 2배 정도 되면은 적당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을 또 잘 먹어야 되는데 종류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잖아요.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를 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불포화지방도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가 항산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어떤 곳에서는 포화지방 때문에 살찐다 해가지고 포화지방 먹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질 좋은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야 살 빠진다고 일부러 더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균형 있게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화지방을 더 많이 먹어요. 불포화지방보다 비율상으로. 그래서 일부러 불포화지방을 조금 더 먹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균형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불포화지방은 생선과 견과류에 많고 포화지방은 주로 고기에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단을 짤 때 고기도 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견과류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두 개를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산화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산화제는 주로 영양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내가 지금 살쪄서 영양이 과잉인데 왜 영양제를 더 챙겨 먹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양이 부족해서 먹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항산화제를 써서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제거해서 우리 뇌에 있는 체중 조절점을 낮춰서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쓰는 게 주로 목적이고 그 외에도 부족한 미량의 영양분들이 있어요. 그 영양분들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맞죠. 5가지를 일단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한 개만 드실 거면 종합 비타민 드셔야 돼요. 비타민 C와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다 들어있어요. 에너지를 낼 때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고 거기다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미네랄 같은 게 같이 들어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따로따로 챙겨 먹다 보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냥 조금씩 다 포함되어 있으면 한 개로 해결될 수 있으니까 종합 비타민을 좋은 걸 하나 잘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나 또는 뭐 담낭 결석이나 이렇게 결석이 없거나 위가 너무 좋지 않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비타민 C도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함량이 높은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는 근데 뭐 다들 드시고 계시는 게 많아서 하나 챙겨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유산균은 변비도 생기기도 하고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줘야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산균도 하나 드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산화제 역할도 하고 운동할 때 에너지 역할을 좀 잘 낼 수 있도록 코엔자임 Q10까지 해서 총 5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저희가 알려드리거든요. 저희 다이어트 하시는 환자분들한테. 그러면은 통째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운동도 꼭 필요한데요. 인터벌 트레이닝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인터벌 트레이닝은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운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실에 자전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타서 1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굴러주세요. 그리고 1분이 지난 다음에는 또 천천히 굴러주세요. 이렇게 반복하는 운동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10분에서 20분 사이만 가능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하고 나면 인터벌 사이사이에 저강도 운동을 할 때에도 우리 몸에서는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서 대사를 엄청나게 많이 돌려요. 결국에는 고강도 운동을 한 3분 내지 4분만 한 건데 몸에서는 10몇 분 동안 최고 강도로 운동을 한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살 빼는 데에는 시간도 짧고 효과도 좋은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드립니다. 1, 2주 정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저탄수화물 상태에 진입했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된 것 같으면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면 식단 때문에 힘든데 운동까지 하면 더 지치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배고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식단 계획이 다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응할 때까지는 식단에 집중하고 저탄수화물 상태가 돼서 이제 운동을 한 것이 전부 다 지방을 녹이는 데 쓸 수 있으면 1, 2주 후에 그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을 잘 빼기 위해서는 잠도 잘 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잠을 자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낮에 깨어있을 때 고칼로리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자꾸 고칼로리 음식에 손이 가게 되니까 더 살이 찔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뇌의 체중 조절점을 올려버려요. 왜냐하면 위기를 대비해야 되니까 살을 찌워놔야겠죠. 그래서 체중 조절점을 올리면서 식욕이 늘어나고 더 자꾸 먹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몸이 피곤하니까 잠을 못 자면 낮에 활동량도 줄면서 살이 더 찌게 될 수가 있겠죠. 수면 시간은 보통 한 8시간 정도 주무시면 좋은데 다 바쁘잖아요. 8시간은 아니더라도 6시간이라도 푹 자는 게 중요하고 대신 새벽 2시 언저리에는 항상 주무시고 계셔야 돼요. 새벽 2시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깨있게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살 빼는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식단 관리도 잘하고 있고 운동도 잘하고 있고 영양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문제가 없는데 살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이직을 했다거나 최근에 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살찌기도 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 살이 찌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뇌에 있는 체중 조절점을 또 올리는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 자체가. 만성염증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성염증이 체중 조절점을 올리고 그것 때문에 식욕이 올라가서 살이 찔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결론.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점을 낮추는 7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고 이게 생각을 하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링크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